머리가 말렸지. 엄마도 선생님이다. 엄마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라방 멘토 이원희입니다. 오늘 수요일 아닌데 또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우리 어젯밤 저녁 때 9시에도 만나고 오늘도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긴급 수라방이에요. 저희가 긴급이 아니죠. 원래 계획이 돼 있었던 거죠. 네. 어제는 긴급이었고요. 오늘은 팡세가 이제 출시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자이신 김성우 소장님 모시고 저자 토크 준비했는데요. 요즘에 우리 엄마쌤들께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게 바로 단계를 선택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제도 그래서 수학 독해 단계 선택 때문에 긴급 라방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도 드디어 기다리던 팡세 출시되었습니다. 공동구매 지금 시작됐습니다, 소장님. 아, 그렇습니까? 마음이 어떠시죠? 뭐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소장님 직접 모시고 우리가 팡세 이야기 한번 나누어 볼 건데요. 많이 올려주신 질문들 정리했어요. 그 내용들도 같이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단계 선택 어떻게 하면 좋은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으로도 궁금한 점 올려주시면 제가 계속 보고 있을 거니까요. 있습니다. 네. 지금 새벽에 오픈하자마자 바로 구매했다라는 후기 인증도 있었고요. 아, 그래요? 예, 그 다음에 네. 금액도 안 보고 저는 샀습니다라는 댓글들도 많고요. 네. 인기가 어마어마합니다, 소장님.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의외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입장 잘 하고 계신지 저도 한번 볼게요. 네. 네, 런칭 축하. S단계, P단계 벌써 구매했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기다렸다고. 네. 네, 기다렸다고 얘기해 주시네요. 자, 소장님, 그래도 소감 한마디 좀 더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한 일주일 전에 마감을 했어요. 팡세를 마감을 했는데, 원래 마감하고 나면은 그 책을 보면 안 되는 기간이 있어요. 책을 보면 왠지 이제 부족한 것만 부족한 보이기 게 자꾸 때문에. 보이니까. 예. 근데 지금은 좀 그런 기간이라서 사실 이게 책을 보여주는 게 참 뭐랄까 좀 부끄럽고요. 아이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네. 지금 시작인데 어쨌든 내년에 팡세 이제 SPA는 시작이니까 B 단계부터 F 단계까지 내년에는 꼭 이렇게 그 소비자분들이 다 만나보실 수 있게 엄마쌤 여러분들이 개발하도록 하겠다 이런 네. 다짐을 다시 한번. 그런데 전 너무 재미있었던 게 원래 네. 팡세가 파스칼이라는 철학자의 책이잖아요. 네. 이 팡세 교재와 함께 그 책이 2위로 막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뭐 저희 때문 아닌가? 저희 팡세 때문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원래 유명한 책입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1위잖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럼 먼저 팡세 이름 얘기부터 먼저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네, 네. 팡세가 사실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도 좀 있는데 네. 비하인드 스토리는 좀 타사 교재랑 관계된 얘기가 좀 하긴 그렇고 네네. 어쨌든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수학자이자 뭐 철학가이기도 하고 네네네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제 팡세라는 책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주로 뭐로 번역이 됐냐면 명상록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팡세라는 뜻 자체가 이제 그 책 제목이기도 하고 실제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생각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생각 뭐 이런 뜻이라고 봅니다. 생각.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인가? 그게 이제 르 팡세르인가? 이게 이제 그쪽 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기서도 생각이라는 뜻이 있어서 네네. 저희가 파스칼의 조예가 깊고 철학적으로 굉장히 조예가 깊은 게 아니고 우리는 어쨌든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사고력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이다. 네. 생각하는 힘을 기르자. 맞습니다.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생각하는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가 팡세 이제 너무너무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쉬운 건 맞는데 또 막상 우리 엄마님들이 봤을 때에는 그래도 좀 어려운데요 라는 반응이에요. 그런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희는 기존의 사고력 수학들은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는 그래도 쉽다였는데 우리 엄마쌤들은 정말 많이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네네네. 근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역들을 이따가 소장님께서 다 소개를 해주실 건데 이건 정말 실전 사고력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고력 수학 문제들만 들어 있으니까요. 이따가 또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믿들씨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뭘까요? 믿듯이요? 믿듯이가 네. 뭐죠? 뭐 진짜 믿고 듣는 뭐 C2M 방송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아, 그래요? 네네 지금 댓글에 나와가지고 이거 지금 네. C2M 칭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생각이 그렇습니까? 들었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우선은 제가 빠르게 질문을 올려주셨던 내용이 있어서 빠르게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따가 또 요거는 다시 이따가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해드릴 거거든요. 네. 우선은 간단히 저희가 판넬 준비했는데 요거 한번 보시고 이거 한번 가까이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자, 네. 1번부터 저희가 빠르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아. 자, 네.
우선은 보시나요? 네. 자, 첫 번째 단계 지금 질문이잖아요. 단계 팡세 단계 및 구성 목차 문의해 주셨거든요. 소장님이 빠르게. 네, 지금 SP, A, B, C, D, E, F까지 총 8단계 예정하고 있고, SP는 6세, 7세, A, B, C, D, E, F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8단계, 그러니까 다른 플라토나 뭐 응용연산 수학 토기랑 똑같은 구성이고요. 그 다음 이제 한 단계는 4권으로 구성돼요. 여기 패턴, 이렇게 이제 4권으로 구성되고, 각 권 안에는 4주차가 역시 들어있고, 4주차 뒤에 진단평가가 5회차 들어있는 이 형식은 플라토랑 동일합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영역이 4가지인데 저희가 그래도 간단하게 빨리 말씀드리고 이따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네, 1권 패턴, 2권 퍼즐과 전략, 3권 유추, 4권 카운팅 이렇게 4개 영역으로 잡았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아무래도 S단계부터 이제 사고력이 시작이다 보니까 혹시 네. 스티커가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신 것 같은데요. 스티커 있나요? 스티커는 없습니다. 스티커는 네. 없으니까 혹시 활동지. 네, 활동지도 없습니다. 지필로만 되어 네, 있다라는 지필 거죠. 활동으로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실 그 플라토부터 저희가 유지하고 있는 컨셉인데 일단 저희가 생각할 때는 교구나 활동지나 스티커도 다 교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능한 한 교구 없이 저기 교재만으로 아이가 혼자 풀 수 있게 하는 형태고요. 교구나 이런 것들은 다른 성격의 교재에서 더 어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뺐습니다. 네. 아직 한글을 완벽하게 떼지 못했는데 옆에서 문제 읽어줘도 될까요? 네, 저기 6세, 7세 즉 SP 단계는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도 풀 수 있는 형태로 구성하려고 노력했는데 대신에 이제 6세 같은 경우는 아예 그래도 수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수 1, 2, 3, 4, 5, 6, 7, 10까지 정도 수는 알고 있는 게 좋고 수를 쓸 수는 있어야 돼요. 그 정도를 요구했고 7세 P 단계에서는 글자를 뭐 읽지는 못해도 따라 쓰는 것 정도는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토끼 써놨으면 똑같이 토끼라고 쓸 수 있는 정도는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한글 수준에 보시면 되고 문항을 읽어주시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연산이 잘 안 되는 아이인데 팡세 단계 낮춰서 하면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팡세는 다른 사고력 교재에 비해서 연산이 필요한 문항의 비율이 좀 낮긴 해요. 좀 적은 편이긴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해당 학년 연산 2학기까지 연산을 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를 들면 1학년 A 단계를 선택하실 때는 1학년 2학기 연산까지는 돼 있는 상황에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면 한 단계 전으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네. 창의력, 사고력 꼭 따로 챙겨야 하나요? 이 두 개는 좀 구분하기 좀 어려운데, 그럼에도 제가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를 보고 느끼는 거는 창의력은 조금 더 활동 중심이고, 그리고 답이 굉장히 많은 열린 문제가 많아요. 네네. 사고력은 그래도 그렇게까지 답이 많고 그렇진 않은데, 그랬을 때 저는 유아 단계에서는 아이의 성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여러 가지 대답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걸 좋아한다고 하면 창의 비율을 유아 때는 좀 높이다가 초등으로 갈수록 조금 더 사고력 중심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팡세도 내년에 줌수업, 온라인 수업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쭉 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재만 잘 써주면 아마 계속 나오지 않을까. 네, 그래서 제가 마침 시간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네. 저희가 매달 엄마 열공, 아이 열공으로 해서 이렇게 그 수업을 줌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초록색으로 박스 체크해 놨거든요. 엄마 열공 타임이라서 S단계, P단계, A단계 1, 2권 교재를 강의를 지금 준비를 했고요. 줌으로 하는 거고요. 오늘, 내일 신청 기간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배워서 이제 하는 수업이 이제 엄마 열공 타임이라면 자, 이번엔 아이 열공 타임이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선생님과 함께 하는 수업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40분 동안 팡세로 수업을 하는 시간인데 S단계와 A단계로만 우선 수업을 깔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일 날 이렇게 일정 있다라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일 단 이틀간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뭐 인원 제한 없나요? 인원 제한은 저희가 90명까지만 받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어서 B단계 이후 단계는 언제 만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B단계 이후 단계는 일단 B단계는 저희가 지금 현재 교재 집필은 거의 끝났고 네.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는 2월 초 정도에 늦게라도 만나볼 수 있고 그 신청은 저희 그 자체 카페 있죠? 네. 자체 카페 필즈앤 카페에서 신청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저는. 그리고 저희가 도치만 카페에서도 공지를 네네. 올려드려요. 그래서 네네. 그때도 그 공지를 타고 들어오시면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무료 강의죠? 네, 무료 네. 강의예요. 네, 유료 강의도 있긴 하고요. 근데 네네네. 팡세는 다 무료 강의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B단계 이후에도 2달에 한 단계씩 다 추가해가지고 4월, 6월, 8월, 10월 내년 중에는 이제 C, D, E, F 단계도 전부 만나볼 수 있게 현재 계획을 정했습니다. 너무 네. 이렇게만 되면 정말 너무
좋네요. 뭐 항상 계획은 좋죠. 네. 공구로만 구매하실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1월 4일부터는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하시고요. 1월 18일부터는 대형 서점에서 오프라인으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가 진단 테스트 지금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네네. 진단 테스트 얘기 한번 해볼까요? 진단 테스트를 제가 조금 이렇게 어제 완성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저희가 도치만 카페랑 저희 자체 카페에 올려놨어요. 네. 저희 도치만 카페에는 저희 왼쪽에 그 C2M 코너 있죠? 네, 맞아요. 거기에 저희가 첨부를 해놨으니까 네. 지금은 일단 SPA 단계 3단계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풀어보시고 맞는 단계를 선택하시면 되는데 일단 저희가 이제 진단 테스트라고 하지만 실제 팡세 안에 있는 문제들이에요. 팡세 안에 있는 문제들이라서 실제로는 막 이렇게 진단 테스트 결과를 보고는 만족스럽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 결과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그냥 적당히 제가 이 뒤에도 이제 만들어 놨지만 대충 보면은 그냥 이게 어느 정도 했을 때 더 낮은 단계를 하느냐 아니면 그 단계를 하느냐 아니면은 뭐 이런 것만 해놨으니까 한번 그냥 사고력 특히 처음 해보시는 분들 한번 풀어본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진단 테스트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은 팡세는 구성이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로 돼 있는데 그 중에 5일차 문제가 보통의 사고력 수학책 수준이에요. 그래서 5일차 문제들을 주로 진단 테스트에 담았거든요. 근데 이제 팡세 책을 풀어보시면 1일차부터 4일차를 쭉 하시다 보면 5일차를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구조인데 진단 테스트는 5일차 문제를 테스트용으로 넣었으니까 실제로는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점수가 너무 낮게 나왔다고 우리의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또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팡세 외에도 사고력은 시중에 나와 있는 다른 교재도 많고 다른 진단 테스트도 찾아보시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봐보시고 나서 교재 선택은 신중하게 꼭 팡세를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 한 가볍게 테스트해본다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제가 댓글 지금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일단 소장님 피곤해 보이세요. 네, 피곤한 거 맞습니다. 네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쉽게 처음 만나는 문제집이라고 해서 구매했어요 라는 게 있었고요. 네. 샘플북 받고 나서 매일 아침마다 아이가 빨간색 노래를 해서 바로 샀다고. 제가 그 빨간색이 제일 잘 나온 것 같아요. 낙건은 이제 아무래도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대형 서점에서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네, 공고는 세트 구매만. 네, 1월 초부터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런칭 축하드리고 비단계 기다렸는데 네. 구매 인증 못해서 너무 슬프다고. 저희가 구매 인증 이벤트도 하고 있거든요. 네. 네네네. 역시 이제 단계 얘기 지금 해주고 계신데요. 네. 사고력 경험 없는 현재 초일 P 단계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사고력 경험이 없으시면 일단 그 진단 테스트 SP 2개를 다 풀려보시고요. 네. S가 성취도가 높다 그러면 P를 푸시고 S부터 조금 어려워한다 그러면 S를 푸시는 게 맞습니다. 진단 평가. 네. 초 2는요? 초 2는 역시 마찬가지로 P 단계나 A 단계를 추천드리는데 역시 진단 테스트가 2개 다 지금 만들어져 있으니까 네. P랑 A를 한번 진단 테스트를 풀어보시는 게 좋고 제 생각에는 P랑 A는 좀 난이도 차가 있어요. 팡세에서도. 네네네. 그래서 그 2개는 신중하게 택하셔야 됩니다. 네. 네. 내년 4세인데 미리 샀다고. 내년 사세요. 뭐 미리 사시는 건 좋습니다. 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밑 다시 보니까 밑 풀씨네요. 믿고 푸는 C2M 뭐 이런 뜻인가 봐요. 저는 또 믿것인 줄 알았어요. 믿고 거르는 C2M. 또 저는 또 믿으니까 믿고 드리는 C2M인가? 그래요? 그랬어요. 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 또 한번 넘겨볼게요. 예. 다른 점 역시 저희가 다른 점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네네. 저희가 이제 이 책이 뭐가 다르다 이런 거는 뭐 다 이제 양이 많아서 네. 그 중에 일단 책 내부적인 어떤 구성적인 면에서 좀 난이도랑 연계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난이도가 제일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저희가 이제 예전부터 되게 쉬운 사고력이 필요하다 팡세를 개발했는데 막상 문항을 보신 분들은 이렇게 쉬운 느낌이 아닌데 이렇게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당연히 의도를 한 거고 일단 사고력에서 어려운 문제를 꼭 풀어야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제가 이제 머릿말에서 말씀을 이제 써놨어요. 왜냐면은 사고력의 목적은 사실상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고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내가 이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저 방법으로 풀어보고 하는 일종의 문제에 대한 어떤 적응력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어떤 대응력을 높이는 거.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힘, 문제를 풀어내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을 기르는 게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고력 수학이 개발을 됐을 때도 교과와는 조금 다른 결이 다른 새로운 문제를 경험하게 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어려워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사실 어려운 문제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맞추는데 필요한 기술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히려 아예 수준에 맞지 않는 어려운 문제는 사고력
사고력을 기르는데 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또 하나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죠. 애가 좀 이렇게 자신감도 길러야 되는데 사고력 문제를 풀어보고 난 사고력이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고력 문제를 푸는 거랑 사고력이 부족한 건 관계가 없어요. 사고력이란 건 충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를 풀면서 자연스럽게 기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도 새로운 방법을 막 발견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거 다음에 써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고력도 그런 거니까 굳이 어렵지 않아도 된다는 게 팡세의 어떤 핵심적인 차이점이기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어떤 점이 쉬우냐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려요. 어떤 점이 쉽냐? 그럼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로는 문항이 쉬운 게 아니에요. 문항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일단 다른 책 중에 이제 저희가 쓴 거랑 비교를 할게요. 다른 책은 좀 그러니까 필드 수학이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어려운 100. 가장 어려운 난이도 100. 100의 난이도가 필드 수학입니다. 그럼 100이라고 하면 얘는 물론 이제 3학년 교재니까 직접 비교는 좀 어렵지만 요즘에 이제 베이직도 나오고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를 100이라고 하면은 팡세는 제 생각에는 60에서 한 75 정도의 난이도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필드 수학에서 예를 들면 처음에 나오는 요 문항들 있죠. 처음에 나오는 이 대표 문항들. 이 대표 문항들 있죠. 이 예제들이나 이 대표 문항들이 팡세에서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은 팡세는 이렇게 주차별로 하나의 주제가 있다 그러면은 팡세는 주차별로 반복 패턴 이 주제라 그러면은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5일차가 전부 조금씩 다른 반복 패턴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5일차에 나오는 어떤 활동들 있죠. 5일차에 나오는 활동들 정도가 이 다른 이 필드 수학 같은 영재교육원 그 입시 대비 사고력 교재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문항의 난이도랑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고력 수학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푸는데 마지막에는 꼭 어려운 걸 푸네요. 약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만약에 진단 테스트처럼 요거부터 먼저 보시잖아요. 그럼 어렵게 느껴져요. 하지만 이 책에서는 뭐가 되냐면 문항이 쉬운 것도 있지만 문항을 구성해 나가는 그 방식 있죠. 결국은 5일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1, 2, 3, 4일차에 뭐를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1, 2, 3, 4일차는 훨씬 쉬운 이것도 사고력 문제 맞아? 아니면 이거 되게 간단한 퍼즐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구성의 난이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문항을 보시고 하는 느낌보다 실제 애들이 한 5일차를 갖다 쭉 5일 만에 푸시든 아니면 3일 만에 푸시든 해보시면은 애들이 그냥 5일차 문제를 타 교재처럼 던져줬을 때보다는 훨씬 더 쉽게 풀 수 있다. 이게 저희가 구성한 방식이고 이 방식을 한번 해보시면 이래서 쉽다는 거구나. 이래서 아이들이 혼자 할 수 있다는 거구나 라고 이제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단계별 학습 연령을 다 꼼꼼하게 짚어주시겠지만 내년 6세거든요. 당연히 S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네, 6세는 S부터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푸는 페이지는 그럼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일단 저희는 이제 그 다른 학습지 시리즈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하루에 한 장, 즉 2쪽씩 매일매일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사실 사고력은 연산이나 교과처럼 꼭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틀에 4쪽, 그래서 일주일에 어쨌든 한 10쪽 정도를 푸는 걸 목적으로 해서 이틀이나 3일, 일주일에 한 2번에서 3번 정도 해주는 게 제일 적당하지 않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넘겨서 막 2주일에 한 번이라는데 한 달에 한 번 이 정도는 너무 뜸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꼭 사고력은 이 교재를 구매하셨다면은 풀려본다 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내년 7세도 S단계부터 하는 게 저는 좋겠어요. 네. 일단 애매하신 진단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단계를 좀 꼼꼼하게 지금 한번 알려봐 드릴까요? 팡세의 단계별 학습 연령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네, 일단 팡세도 저희 다른 그 학습지 시리즈랑 마찬가지로 SP, A, B, C, D, EF라는 단계를 따르고 각각 나이가 6세, 7세, 1학년부터 6학년 이렇게 따르는데 저희가 당연히 이제 S, P 이런 알파벳을 쓴 이유가 학년을 내세우지 않은 이유는 아무래도 얘는 교과가 아니다 보니까 학년 구성에 좀 탄력성을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사고력은 다른 주제랑 좀 다르게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을 해봤냐 안 해봤냐에 따라서 즉 사고력 수학이 처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준차가 많이 납니다. 아마 다른 유아 사고력 책을 하신 분들한테는 팡세가 좀 쉬우니까 좀 높은 단계를 하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하게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앞 단계를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사고력 수학은 어쨌든 처음 접해본 애들한테 좀 어렵게 느껴져요. 어렵게 느껴지니까 막상 해보면 어렵지는 않거든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는 일단 시작할 때는 처음 시작하는 그 해당 연령대를 기준으로 잡으시고 6세면 S단계, 7세면 P단계, 1학년이면 A단계, 나중에 나오는 것도 B는 2학년 잡으시되 그 전에 2단계까지 즉 마이너스 2단계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진단 테스트라든지 아니면은
나중에 서점에 책이 나오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책을 한번 이렇게 그 자리에 서서 몇 문제 풀어보세요. 사실 어떤 문제는 눈으로 보고 풀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는 그냥 한 단계나 두 단계 낮은 게 낫겠다는 걸 판단하시면 되는데 그 두 단계 정도를 저희는 이제 어떤 가장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반대로 이 책을 막 풀어 나가다 보니 아니면 또 다른 사고력 책을 풀어봤는데 팡수도 안 풀리고 싶어서 내가 조금 일찍 나가고 싶어요. 예를 들면 다른 이제 유명한 교재인 팩병 같은 교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재 같은 경우에 C 단계를 했는데 팡세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책이 나오면은 C 단계를 해도 되나요? 그랬을 때는 그래도 팩토가 훨씬 좀 어려운 교재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래도 팡세로 하면은 D단계, 2단계도 할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일단 한 번은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 2단계 정도까지는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또 막 진도를 빼가지고 애가 좀 빨리 풀어요. 빨리 풀어서 좀 빨리 나가도 되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나오는데 빨리 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팡세도 수학인 만큼 기본적인 교과 수준을 요구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막 빨리 나가서 나중에 C단계 3학년 거 풀고 싶은데 3학년 교과가 안 돼 있다. 그럼 막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과랑 연산 수준이 어느 정도 된 상태를 확인을 하시고 아니면은 구매를 하셨는데 애가 교과나 연산 때문에 못 푼다. 그럼 거기 잠깐 팡세는 멈추시고 교과랑 사고력을 다시 다진 다음에 팡세로 돌아오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바뀐 모양인데요. 네. 지금 댓글에 스티커 활동 싫어한대요. 스티커 없어서 너무 좋대요. 아니 좋은 얘기만 하시겠어요. 그러실까요? 아니 아이들 많이 바뀌었나 봐요. 그래요? 네, 근데 쓰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고요. 네. 요거는 빠르게 대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사고력 수학은 보통 4학년 이후에는 이제 안 한다고 들었는데 내년에 초5래요. 네. 사고력을 안 해봤는데 팡세를 좀 해도 되는지 물어보시거든요. 저는 항상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교과나 연산이 기본인데 교과나 연산을 하고 시간이 남는 경우에는 초등에는 뭐라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네. 중등부터는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중등 때는 아이가 부족한 게 도형이면 도형도 해보고 네. 서술형이 부족한 것 같다. 서술형도 해보고 그다음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잘 못 푼다. 그러면 사고력도 해보고 이런 식의 일종의 교과랑 연산을 갖다가 우리 대학에서 전공 필수라고 보면은 나머지는 일종의 약간 필수 교양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5학년 때 해주는 게 좀 늦다고 생각하시는데 시간이 되고 애가 사고력 수학에 흥미가 있고 어느 정도 중고등학교 때 중상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러면은 늦었지만 꼭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때는 한 3학년 정도 C단계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타 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타 교재도 3학년 정도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팡세 사고력 수학 학습이 중고등학교에도 사실 연계가 된다면 될 수 있잖아요. 네, 소장님. 네.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까요? 일단은 저희가 네. 그러면 그 얘기를 드리려고 하면은 네. 여기 저희 영역에 대한 설명을 잠깐 좀 영역, 드려야 되겠죠? 네, 영역 얘기를 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팡세가 다른 책하고 영역이 좀 다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먼저 영역 말씀드리고요. 이게 중고등까지는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건 7세 교재고요. 이제 패턴, 퍼즐과 전략, 유추, 카운팅이에요. 제목을 딱 보고 직관적으로 이게 뭐다라고 느끼는 제목도 있고 아닌 느낌도 있을 텐데 저희도 참 고민은 많이 했지만 그래도 또 제목이란 게 좀 짧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주저리 말은 안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좀 어려운 말이 많은데요. 간단하게 패턴은 우리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칙. 여기 보시면은 막 이런 거 있죠? 자, 이렇게 막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다음에 뭐가 나올까 이런 규칙들 막 빙글빙글 도는 패턴도 나오고요. 이렇게 시계 패턴도 나오고 수열도 나오죠. 이런 식으로 하나가 계속 변화하는 어떤 규칙들을 찾아내는 거. 이게 패턴이에요. 반복되기도 하고 돌기도 하고 수열처럼 더해지기도 하고 이런 게 패턴이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규칙 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중등, 고등 때 뭘로 연계가 되냐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고등학교 때 수열 있죠. 수열. 네. 고등학교 때 수열의 기본이 바로 이 초등에서 사고력에서 나오는 이 패턴 영역입니다. 패턴 영역이 나중에 수열로 가거든요. 수열은 나중에 급수로 이어지고 급수는 나중에 무한급수, 극한으로 이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퍼즐과 전략이고요. 퍼즐과 전략은 대충 우리가 좀 사고력에서 중요한 퍼즐들을 주로 다뤘어요. 이건 보시면 길이기 퍼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넣기 퍼즐, 수를 어떻게 규칙에 따라서 넣는 퍼즐도 막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방향 퍼즐 이런 것도 나오는데, 요 퍼즐들 같은 경우에는 이 패턴이 되게 직관적인 부분을 요구한다 그러면 퍼즐과 전략부터는 내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기 시작하는 방법을 배우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애들은 퍼즐을 풀 때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풀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하면 좀 더 쉬워지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데, 자기가 스스로 막 생각하게 돼요.
거예요. 그런 걸 제가 이제 간단하게 논리적 문제 해결력이라 부를게요. 논리적 사고력. 논리적 문제 해결력을 그리기 위해서 저는 퍼즐이 필수적이고 그런 퍼즐을 통해서 전략적 사고를 기르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퍼즐이 꼭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퍼즐은 워낙 다양한 영역이 있으니까 교과의 어떤 부분, 중등, 고등이랑 어떤 부분이 겹친다고 말을 하긴 좀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에 3권은 유추입니다. 유추. 자, 유추는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고 또 사물의 어떤 특징들을 찾아가지고 어떤 연계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달라지나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유추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미루어 짐작하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한글로 표현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A랑 B랑 관계가 어떤 관계면 C랑 D의 관계도 같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 뭐 이런 문제들이 유추의 대표적인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유추와 아까 패턴의 차이는 뭐냐? 유추도 역시 규칙이지만 패턴은 하나가 변화하는 거라 그러면은 유추는 여러 대상들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이 관계. 이 관계를 제가 이렇게 불러볼게요. 얘네들을 만약에 X라고 하고 얘네들을 Y라고 하면 이게 뭐가 될까요? 이게 바로 함수인 겁니다. 함수. 우리가 X와 Y 두 개의 변화하는 변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게 함수인 거고 그 함수를 기초부터 배우는 게 우리가 초등 단원에서는 대응이라고 부르는 거야. 대응. 이 대응이 사고력에서는 유추, 그 다음에 약속, 암호 이런 식의 어떤 제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유추는 어떻게 보면 관계를 배우는 어떤 영역이고 그리고 관계를 배우는 규칙, 관계 규칙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 중고등학교의 함수랑 밀접하게 연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사역력 카운팅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는데요. 카운팅은 말 그대로 이제 센다는 뜻이에요. 하나, 둘, 셋, 세는 거죠. 그래서 얼핏, 그럼 수세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수세기도 맞아요. 수세기도 맞는 이유가, 수세기도 결국에는 경우의 수를 세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결국 이거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이 P 단계를 보면은 길의 가지수, 즉, 길이 몇 가지인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이 몇 가지 있는지 세보는 거,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길의 가지수를 막 세는 거고요. 2단계는 이제, 2주차는 가장 짧은 길의 가지수를 세는 거고 3주차는 이제 여러 가지 동전이 있을 때 이 동전으로 만들 수 있는 금액의 가지수를 세는 거죠. 즉 가지수를 세는 문항들. 이것도 이제 대표적으로 그전에는 수연산 영역이 많이 나왔죠. 다른 책에서는. 그래도 저희는 이제 같은 걸로 봤고 사역력은 이제 경우의 수에서 공도 꺼내고 그 다음 우리 숫자 카드 만드는 문제 있죠. 숫자 카드로 수 만들기. 이런 것도 원래 예전에 수연산에 있었는데 저희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우의 수와 같은 영역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카운팅으로 봐서 저희는 하나의 영역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카운팅은 당연히 이제 더 말할 것도 없이 초등 영역에서는 사실 이제 확률 통계가 거의 빠졌죠. 근데 이제 중등 고등에서는 여전히 나오고 있고 그런 중고등학교에서의 확률 통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은 규칙 영역은 나중에 수열, 그 다음에 유추 영역은 나중에 함수, 그 다음에 카운팅 영역은 나중에 확률 통계랑 연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한꺼번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네. 연계가 됩니다. 네. 자, 그럼 또 제가 댓글 내용 좀 읽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플라토랑 팩토를 하고 있는데 네. 팡세도 같이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팩토가 워낙에 저는 이제 이제 유명하고 좋은 사고력 교재로 생각하니까 팩토를 아이가 이렇게 뭐 잘 풀고 있다 그러면은 뭐 굳이 팡세를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는 게 또 있죠.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팩토는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저희가 책은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필드 수학처럼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 주어진 유형이 있고 그 유형에 대한 유제를 풀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고 이런 거라 그러면은 팡세는 아까도 보셨겠지만 동일한 주제를 조금 더 반복 연습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이가 작은 쉬운 문제에서 일단 어느 정도 원리를 찾아내고 그 다음 쉬운 문제, 그 다음 쉬운 문제 이런 식으로 가는 구조라서 좀 구조의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팩토를 혹시나 풀기 조금 어려워하거나 약간 아이가 잘 안 푼다 그러면은 한번 이 책이나 진단 테스트를 한번 소개해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팩토를 잘 풀고 있으면 팩토를 푸시면 돼요. 근데 오히려 또 재미있어 하면 또 그 영역만 더 풀려도 될 것 같아요. 팡세에서 골라서. 네네네. 아니면 또 어려워하는 영역이 그렇죠. 있으면은 팡세에서 그 영역하고 연관된다 싶으면 그 책만 그렇죠. 골라서 푸시는 것도 좋아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노크랑 난이도 차이 비교해달라고 하셨고요. 네. 노크를 어려워하고 있대요. 그럼 네. 팡세로 좀 갈아타고 싶으신 것 같거든요. 저는 이제 노크 개발에도 참여를 했고, 노크도 사실 그 수연산 영역은, 수연산 입체도 영역은 제가 집필을 했는데, 네. 노크 같은 경우도 이제, 팩토를 개발한 이후에 나중에 이제 쓴 책인데, 노크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팩토보다는 더 쉽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필드 수학보다는 쉽고요. 네. 근데 노크의 난이도는 조금 이제 난이도의 그 폭이 넓어서 제 생각에는 한 70에서 한 85 정도 난이도가 노크의 난이도인 거고 필드 수학을 100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팡세는 그것보다 약간 한 10 정도 낮다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한번 혹시 노크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팡세를 풀려보는 건 좋아요. 네. 좋고. 그래서 뭐 팡세 외에 또 다른 조금 더 쉬운 교재가 있으면 좋은데 팡세 외에는 노크보다 쉬운 거는 잘 없긴 할 거예요. 그래서 팡세는 풀려보시고 네. 뭐 팡세도 어려워한다. 그럼 사고력 수학보다는 다른 기본적인 거 있죠. 네. 교과나 이런 걸 조금 더 하고 나서 네. 그리고 노크가 어려운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해결 전략이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네. 이유를 먼저 찾아서 원인을 맞아요. 해결해 주는 게 좋을 거는 같아요. 노크는 8개의 영역으로 되기 때문에 네, 네. 영역별로 애가 뭘 못하는지 파악하기가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네. 못하는 걸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고력을 여러 번 경험한 6세예요. 네, 그럼 네. S부터 할까요? P로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진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진단 테스트 해보시고 네. SP 풀어보시고 P도 잘 풀면은 A 단계 진단 테스트도 해보시고 해봐라. 그래서 이제 경험이 있으면 사실 저는 이제 A 단계 팡세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의 퀴즈 정도 난이도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네네네네. 한번 풀려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질개감보다 난이도가 높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질개감은 이제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특정 정도 이렇게 있다고 좀 이렇게 딱 좁히기가 되게 애매한 교재인데 저도 이제 좋아하는 교재고요. 네. 근데 질개감보다는 저는 조금 쉽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팡세가. 네네. 네. 저희가 어제 수학 독해 방송하면서 은정쌤께서 진단평가는 좀 모아서 따로 한번 테스트처럼 한번 해보시라라고 권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럼 팡세도 그렇게 해도 되는지 물어보셨는데요. 네, 그거는 네. 뭐 상관없죠. 네네. 저희도 이제 뒤에 이제 마무리 평가가 따로 나와 있거든요. 네. 이 마무리 평가를 혹시나 나중에 이렇게 어디 그 저점 가셔가지고 네. 먼저 한번 풀어보시고 이 정도가 이 단계의 수준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네네. 그리고 S단계를 수월하게 할 거는 같은데 이 아이가 패턴을 좀 어려워하나 봐요. 네, 그러면 네. B단계로 갔다가 S에서 다시 패턴을 또 풀려도 되는지 물어보셨어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고요. 뭐 어떻게 보면 이 영역별로 따로따로 가셔도 돼요. 예를 들면 SPA 묶어가지고 패턴 따로 가시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다른 거 따로 가시고 이렇게 영역별로 묶어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아, 편집이 너무 깔끔하고 좋다고. 지금도 좀 막 끊긴다고 그러네요. 많이. 그러시구나. 네네네. 그래서 편집이 너무 깔끔하고 좋다. 그리고 번잡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그래요?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학 독해 공동 구매를 같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쌤께서 수학 독해랑 같이 구매를 하신 경우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 독해 병행했을 때 단계 선택하는 기준을 지금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둘 다 구매했다고 같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네네네. 그 수학 독해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단계명은 똑같지만 그래도 이제 수학 독해는 철저하게 교과 단계라고 보셔야 돼요. 저희가 수학 독해는 교과를 기반으로 만든 거고 물론 SP는 조금 이제 예비 초등 개념으로 만들긴 했지만 교과 기반이라서 훨씬 이제 교과 단계랑 딱 적당하게. 네. 끊어진 거. 네네네. 일시 중지됐구나. 네, 저희가 아까 진단 테스트 얘기하다가 지금 끊어졌죠. 저희 우선은 단계 선택 고민하고 계시니까요. 진단 테스트 먼저 해보고 그리고 나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저도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잘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도 지금 우리 엄마님들 입장을 잘해주고 계신 거죠? 네, 저도. 네. 자, 그러면 지금 아무래도 그 연산이 좀 잘 돼야지 팡세도 할 수 있냐라고 네, 지금 네. 물어보시거든요. 네. 사고력 수학이 아무래도 좀 그런 경향들이 있죠. 연산이 조금 되면 훨씬 더 재미있고 더 잘 풀게 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네, 저는 일단 그 아무리 사고력 수학이라도 연산이 안 되면은 좀 막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해당 학년에 연산은 꼭 체크를 하시고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네. 네네. 그럼 팡세 다음에 이제 사고력 문제집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아무래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네. 저희는 노크를 좀 추천할 것 같아요. 뭐 노크도 괜찮고 네, 필즈. 애들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럼에도 시중에 나와 있는 걸 아까 제가 난이도 순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필즈 수학이 가장 어렵고 네. 뭐 최상위 수학 사고력도 어렵고 그다음 뭐 이제 뭐 팩토나 뭐 절개감이나 그다음에 탑 사고력이나 이런 노크나 이런 순서로 쭉 가다가 팡세가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순서로 한번 뭐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우리가 순서를 한번 잡아드려 볼까요? 그러면 아, 그래요? 이렇게 필즈를 100이라고 보면 네, 비교해보면 노크가 아까 팡세 팡세가 네. 한 아까 65, 75. 60에서 75 정도 보고요. 네.
뭐 최상위 사고력이 고압. 필즈보다는 조금 덜 어려운 거. 네. 그다음이 노크, 네. 그다음 팡세. 이 순서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이 네, 순서로 이렇게. 그러면 팩토는 한 노크 다음쯤에 들어갈까요? 근데 노크와 최상위 사고력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네, 여기가 요런 팩토, 흐름이다. 여기가 팩토. 네. 탑 사고력도 한 요 정도? 요 사이쯤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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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습니다. 질게감이 한 요 정도. 네네네. 그 정도 이렇게 있을까. 네. 이거 여기까지 제 생각입니다. 너무 질감이 여기 요 사이 요 정도 있다. 요 정도. 제 생각에는. 네. 자, 그러면 지금 예비 초 4인데요. 사고력 수학 경험이 없는데 문제는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대요. 그래서 네. 팡세를 하게 된다면 어디부터 하면 좋겠냐고 물어보셨어요. 4학년인데 수학을 너무 어려워한다. 네네네. 그러면 나중에 이제 B단계가 나오면 B단계 정도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면 네. 원리셈, 그러니까 연산은 어느 정도도 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응용연산, 수학독해, 팡세를 같이 하고 싶으시대요. 그러면 단계 선택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물어보시거든요. 응용연산, 수학독해 독해, 팡세 같이 하고 싶으시대요. 몇 학년이라고 했죠? 지금 원리셈으로 하면은 8세까지는 끝나셨어요. 아,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수학독해는 딱 교과 난이도이기 때문에 바로 A 단계가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네. 나머지 응용연산이나 팡세는 그래도 교과보다 난이도가 있는 책이니까 맞추고. 뭐 P나 아니면 좀 한번 진한 테스트 해보시고 S 단계나 이런 네. 쪽으로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과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우리가 교과랑 사고력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게 네. 교과를 버거워한대요. 그러면 교과에 집중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요 네. 얘기하면서 저희가 네. 교과 사고력 조금 비교해드릴까 봐요. 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등에서 제가 다른 데서도 많이 말씀드리지만 교과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사실 초등에서 교과가 안 되면은 다른 건 다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교과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교과만큼 중요한 게 연산이고 연산. 네. 초등에서 배우는 연산들은 나중에 이 연산을 못하면 중등 고등에도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교과랑 연산은 최소한 수학을 포기하지 않고 중위권으로 계속 있기 위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비교가 불가능해요. 네. 뭐 사고력이나 서술형이나 도형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실 안 해도 치명적이진 않지만 교과와 연산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고 사고력 같은 경우에는 대신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중등 가서 나중에 새로운 문제가 수능 때도 그런 게 보일 거예요. 자기가 풀어봤던 문제는 잘 풀지만 네. 조금만 꼬운 문제가 나오면 못 푼다. 이런 경우는 문제를 풀 수 있는 어떤 자기만의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거거든요. 네. 이 문제 해결력을 찬찬히 기르는 데는 사고력이 제일 낮다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그래서 나중에 중고등학교 때 어느 정도 중상위권 애들, 상위권 애들을 살펴보면은 대체로 초등 때 뭐는 꼭 했냐면요. 사고력하고 선행은 꼭 했어요. 네. 그 두 가지가 중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수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아이들한테 필수는 아니다. 네. 그리고 그걸 안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상위권이 될 수는 있다. 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킨더팩토 하고 있는 중인데 S단계부터 하면 되나요? 네, 라고 그 두 개는 비슷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가 또 준비한 내용은 있지만 그 전에 교재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S단계부터 천천히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말씀을 또 한번 이어볼까 봐요. 네. 자, 교재 S부터 한번 네. 패턴부터 시작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S단계인데 S단계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주로 구체물 중심으로 많이 갔어요. 구체물. 여기 보시면 막 이렇게 저도 이런 구체물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네. 좋아하진 않지만 그러면 아무튼 저희가 수학 독해는 가급적이면 지필이나 그림을 그리면서 반구체적으로 하기를 권해드렸는데 네. 이 팡세는 아이가 어려워하면 정말 구체물을 가지고 좀 조작을 해봐도 될까요? 뭐 어린 나이에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렇게 패턴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해보셔도 되고 네. 그래서 구체물 중심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간 게 S단계고요. 네. S단계에서 그래서 구체물에서 조금씩 이제 반구체물로 가고 있죠. 지금 즉 네. 추상물도 아니고 이렇게 가다가 네. P단계에서 패턴을 보시면 P단계는 이제 처음부터 약간 추상물이 나오죠. 추상물들이 나오고 추상물들이 좀 더 구체화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씩 보여주는 형태로 가고요. 네. 여기 이제 수도 이제 나오기 시작하죠. 네. 마디 수열 이제 수도 나오고요. 그럼에도 이제 좀 재미요소 이렇게 넣긴 넣죠. 네. 넣긴 넣는데 뭐. 자, 그 다음 A단계로 가보시면은 A단계는 이제 확 뭔가 이렇게 좀 초등스러워진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 사고력 교재 같은 느낌이 확 나죠.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추상물, 반구체물로 시작을 해서 쭉 A단계 교재도 이런 순서로 이제 가게 됩니다. 내용들은 조금씩 어려워지고 조금씩 이제 패턴들이 추가되고 또 A단계에서는 이중 패턴 이런 것도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 다음에 수열도 여기서는 무슨 좀 이제 덧셈, 뺄셈 하는 여러 가지 수열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고요.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SPA가 비주얼적으로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뭐 하나만 더 볼까요? 네. 저희 좀 어려운 게 뭐가 있을까요? 카운팅을 한번 볼까요? 카운팅? 네.
카운팅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퍼즐과 전략은 뭐 너무너무 다들 네, 재밌어하고 네. 아마 좋아할 퍼즐과 거예요. 전략은 괜찮은 근데 건데 카운팅은 제 생각엔 정말 어려워할 것 같아요. 어려워할 수도 있어요. 이 왜냐면 그리고 부분이. 카운팅이 경우의 수라는 거는 다 짐작을 못 하셨을 거예요. 네, 카운팅은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이 방향을 잘 모르니까 방향부터 해가지고 S단계는 뭐, 요 정도는 정말 이 1일차는 보시면 항상 1일차, 2일차는 정말 쉬워요. 1일차, 2일차는 여기 제일 짧은 게 뭐지? 이거네. 그럼 짧은 게 뭐다 정도만 알면 되고 2일차도 마찬가지로 삐뚤삐뚤한 것보다 이게 더 가깝지. 요런 수준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칸수로 세워서 비교해야지. 그 다음에 더 짧은 길을 또 다양한 길에서 찾아봐야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난이도가 올라가서 지름길로 마무리를 짓는 거죠.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빨라. 이런 것 정도만 사실 이 주차에는 알아도 되는 거예요. 네. 이게 S단계에서 저희가 원하는 일종의 난이도고요. 네. 동전도 S단계에서 나오는데 S단계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1원, 10원, 5원으로 만들 수 있는 제일 간단한 금액만 나와요. 네. 자, P단계를 볼까요? P단계는 그러면은 P단계에서 이제 길이 몇 가지인지 세보는 거예요. 아까는 뭐 길이 최단 거리가 어떤 거 이렇게 해서 길이 조금 복잡한 길이 나오기 시작하죠. 이렇게 가다가 그 다음에 2주차에서는 이제 가장 짧은 길이 몇 가지 있을까 이렇게 가장 짧은 길을 실제로 그려보면서 어떻게 가야 가장 짧을까 이런 걸 이제 해보는 길에 대한 부분이 집중적으로 이제 2주 연속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동전과 금액이 나오고 여기는 조금 이제 금액도 만들기 시작하고 조금씩 난이도가 올라가기 시작하죠. 네. 이제 통째로 23원을 만들어봐. 1원짜리랑 10원짜리 제일 가장 적은 이게 이제 마지막 난이도고요. 네. 그 다음엔 경우의 수라 그래가지고 공뽑기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숫자 카드로 수 만들기 뭐 요런 것 숫자 카드에 이제 경우의 수 이런 것들 나오고요. 네. A단계 카운팅으로 가보면은 네. 자 A단계는 보시면은 한북 그리기가 먼저 나오죠. 한북 그리기가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길찾기랑 되게 연계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한북 그리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홀수점, 짝수점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최단 경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지죠. 최단 경로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찾아가는 최단 경로를 어떤 방식으로 찾아볼래? 여기서 중간에 경로를 다 쓰고 그래서 이 중간중간에 최단 경로를 구하는 어떤 우리 이 네모는 이 수 넣는 어떤 이런 방법 있죠. 이 방법들을 조금씩 어렵게 하면서 찾아 나가길 바랬어요. 금액 만들기는 이제 금액이 좀 커졌죠. 50원짜리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하나의 금액을 갖다 다양한 방법으로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만들 수 있는 금액이 뭘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네 번째는 방법의 가지수라고 해서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선으로 이어가지고 가지수를 찾는 거 있죠. 네. 위도시 3개고 가지가 일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그 경우의 수의 곱 법칙인데 네. 이런 걸 몰라도 선입기만 해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들을 네. 이제 주로 했고요. 이번엔 악수하기 나오고 비슷하게 선입기죠. 그다음 이제 숫자 카드로 수 만들기. 이것도 역시 선입기입니다. 선입기. 선입기로 할 수 있고 네. 이런 나뭇가지 그림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의 가지수를 다 해봤어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SPA의 카운팅 내용입니다. 그럼 연산 곱하기 해야지 풀 수 있는 단계가 있는지 물어보셨거든요. 현재 나와 있는 건 없고요. 현재는 곱하기가 나오지 않아요. 네. A단계까지니까. 나중에 B단계부터는 저희가 곱하기를 넣겠죠. 카운팅은 확실히 어려워 보인다고 하시고 패턴은 쉬워 보인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면 카운팅은 S부터 하고 패턴은 P부터 해도 되는가?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일단 저희가 뭐 공동구매에서는 세트별로 구매를 하지만 나중에 서점에 가셔서 저는 신중하게 일단 교재 선택은 제일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또 아이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코피 급한 게 아니면 천천히 고르셔도 되고요. 단계별로 좀 다르가고 저희가 봤을 때 보여드린 것 중에 또 안 보여드린 퍼즐과 전략이나 유추는 퍼즐과 전략은 살짝 어렵고 유추는 조금 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들도 있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한번 직접 교재를 보시고 네. 또 이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유형의 문제를 접해주고 싶어서 판세를 구입하셨대요. 네. 그럼 문제가 좀 많이 겹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미 좀 다른 사고력 수학은 좀 경험했다고 봐야겠죠. 예, 겹치는 문제가 많이 있겠죠.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구성상의 차이가 좀 나고 네. 또 예를 들면 저희가 그런 건 있어요. 저희가 보시면 이제 전통적인 그 다른 책에 있는 수연산이라든지 네. 도형이라든지 측정이라든지 이런 영역들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문제들이 안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그런 문제들은 저는 제 생각에는 다른 심화 교재나 아니면은 다 도형 교재나 이런 데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순수하게 사고력에서 집중해야 될 건 이 4개 영역으로 봤어요. 네. 즉 직관력이 필요한 유추와 패턴, 네. 그다음 논리적 사고력이 필요한 퍼즐 전략과 카운팅. 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가장 길러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지만 그 전개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 네. 요거는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학 독해는 유아들은 가급적 엄마랑 같이 하라고 권하고 있는데
텐데 네. 팡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유아들 같은 경우 이제 글자를 모르거나 수나 이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면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는 게 맞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애가 그냥 혼자 푸는 거 좋아하고 하면은 일단 저희 생각에는 난이도 자체가 애가 어느 정도 좀 사고력 수학 이전에 약간 기본적인 유치원에서 누리과정 수학을 좀 했다 그러면은 네네네. 애가 덤벼볼 수 있는 난이도로는 해놨어요. 네. 그러니까 한번 처음엔 던져봐 놓고 네. 뭐 글자를 모르면 당연히 옆에서 해줘야 되고요. 숫자나 이런 걸 잘 모르면은 네. 그게 아니면 한번 혼자 풀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교과가 필수라고 얘기하셔서 그런지 교과 문제집 추천해달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교과 문제집은 다 좋잖아요. 네, 뭐 교과 문제집은 유아 같은 경우는 유아는 시중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소위 이제 유아 수학이라고 돼 있는 거 있죠. 네. 그게 어느 정도 누리과정을 기반으로 한 예비 초등이니까 네. 유아 수학으로 나오는 책들 검색해서 좀 보통 보시면 온라인 서점 같은 데서 보시면 그냥 그 판매량이나 인기도 순을 보시면은 그 순서대로가 대체로 그냥 좋은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도 이제 네. 보통 뭐 제일 많이 팔리는 책들이 이제 검증된 책들이니까 그런 책들로 주로 하는데 제가 또 이제 그런 책들을 언급하면은 좀 약간 난처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6세인데요. 탑사고력 6세 거 하고 7세 거까지 하실 계획이시래요. 네, 그리고 네. 나면 학교 가기 전에는 끝날 것 같은데 팡세를 미리 구매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어떤 단계로 할지 물어보셨어요. 탑사고력 7세 정도로 하셨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좀 어느 정도 많이 하셨고 탑사고력도 이렇게 아주 쉬운 교재는 아니기 때문에 네. 팡세는 P나 A를 추천드릴게요. 일단 네. 진단 테스트 한번 풀어보시고 네. P를 수월하게 할 것 같다. 네. 그럼 A로 들어가시고 탑사고력 A랑 병행을 하셔도 되고 뭐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세 친구, 내년에 7세 친구가 C2M 퀴즈로 학원에서 하고 있대요. 네. 그럼 SP 단계 중에서 어떤 거 골라서 집에서 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C2M 퀴즈는 C2M의 그 학원용 브랜드죠. 네, 학원용 네. 브랜드라서 모르시는 분들 많으세요. 저는 알고 있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네. C2M 퀴즈 자체가 아주 난이도가 높은 책은 아니에요. 네. 저희가 이제 만들 때도 C2M 퀴즈는 되게 쉽게 만들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P 단계가 가장 적합한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니까 SP 정도 진단 테스트를 같이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A 단계인데 1권 풀고 2권 풀고 이 순서 말고요. 네. 1권에 한 주차, 네. 2권에 한 주차, 3권에 한 주차, 4권에 한 주차 이렇게 진행해도 되냐고 네, 물어보셨거든요. 플라토 때도 제가 비슷한 질문을 받았는데 네. 사실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봤지만 길의 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네. 1주차랑 2주차가 연계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런 부분은 저는 같이 1주차에 연속으로 쭉 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네. 그게 아니라 아예 주제가 다르다. 아까 예를 들어서 길의 가지수가 나오고 3주차에 동전이 나오잖아요. 동전은 사실 4주 뒤에 해도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떨어뜨려 해도 되는데 엄마 선생님 여러분들께서 그걸 판단하시긴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진행하는 게 좋다고 하면 그렇게 하시되 연계되는 주제들은 좀 한꺼번에 2주 연속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비 초3이고요. 플라토는 A 단계 하고 있고요. 연산 꾸준히 하고 교과는 잘 따라가고 있나 봐요. 근데 사고력은 안 하셨대요. 네. 그럼 팡세 단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역시 이제 뭐 일단 정학년은 A 단계인데요. 네. A 단계 팡세는 이제 사고력 책으로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S나 P의 진단 테스트를 해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네. P를 한번 먼저 해보세요. P, 네. P 진단 테스트. 네. 근데 요거는 저희가 얘기해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6세 친구인데 네. 사고력을 싫어하는 6세거든요. 네. 근데 수학 독해랑 응용 연산은 잘한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냥 네. 사고력 대신 수학 독해 그냥 하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사고력을 수학 독해가 대체하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수학 독해는 목적이 다르고 네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결국 중등 고등 때를 위해서 지금 초등에 수학을 하는 거거든요. 네. 수학 독해는 중등에서 서술형 문제를 못 푼 친구들이 꽤 많아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초등부터 유아부터 대비하는 교재고요. 네. 서술형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팡세는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새로운 문제가 나왔을 때 적응력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무조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필수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안 풀면 사고력 없고 뭐 응용 문제 풀지 못해 이런 식의 공포 마케팅을 저희는 할 생각은 없고요. 네. 그것 사실이 아닙니다. 네. 애가 그런 문제를 교과만 어느 정도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풀고 길러지기도 하니까 일단 좋아하는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푸는 게 맞는데 그것들을 풀고 나서도 뭔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꼭 한번 시켜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팡세처럼 쉬운 교재를 한번 권해보는 건 좋겠죠. 네. 하지만 현재 그것만 하고 있고 저는 응용 연산만 해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연산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연산 싫어하는 아이도 사고력 수학 할 수 있나요? 연산은 어느 정도 해야지 사고력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네, 연산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저는 연산을 싫어하는 친구들한테 한번 권해보고 싶긴 해요. 왜냐하면 연산을 싫어하는 친구들은
아이들은 연산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연산을 어느 정도 하는데 싫어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연산은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열에 아우면 싫어한다고 보시면 돼요. 연산을 싫어하는 건 좀 자연스러운 겁니다. 네. 왜냐하면은 연산은 아이들이 해야 되는 양이 너무 많아요. 그 사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네. 제가 아까 사고력은 일주일에 한두 번, 세 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연산은 그 양이 좀 다릅니다. 연산은 매일 아니면은 이틀에 한 번씩 꾸준히 해줘야 되고 네. 매일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힘들고 또 연산은 어떻게 보면 매일 반복되고 그런 게 너무 많이 힘든 거니까 연산 중간중간에 연산을 좀 더 잘하기 위한 목적이라도 약간 낮은 단계의 사고력, 낮은 단계의 도형, 네. 낮은 단계의 서술형 이런 걸 좀 병행을 시켜주면은 아이들이 연산을 조금 덜 싫어하고 덜 지겨워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6세 친구 고민 사고력 싫어하는 친구 얘기하셨을 때 문득 든 생각이 네. 지금 나이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네, 좀 네. 비교적 일찍 시작하셨고 잘 차근차근 밟고 계시니까 시간은 충분하다. 언제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력. 그렇죠. 초등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초등에서 물론 이제 많은 엄마쌤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시고 근데 초등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네. 나중에는 진짜로 학교 교과랑 내신만 따라가기도 벅찹니다. 그러니까 초등에는 가능한 아이들한테 수학에서 많은 체험을 해보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서술형도 풀려보고 뭐 이렇게 여유가 된다면 근데 그 모든 걸 너무 과하게 꼭 시키지 않으면 애가 낙오 될 거야. 이런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건 교과와 연산. 네. 그거는 꼭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어서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사고력 수학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언급해주고 계시잖아요. 궁금한 점이 많으시니까 이 사고력 수학이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지 한번 얘기를 해드리고 마무리를 할까 봐요. 예, 오늘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고 팡세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선에 일단 팡세는 저는 그 사고력 수학의 대중화를 꾀하는 책이라고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도 예전부터 이제 예전 필즈 수학 전에 1031 대표님이 저희 한원조 대표님이 사고력 수학의 대가시잖아요. 네. 그분께서 개발하실 때부터 이제 이제 책 쓰는 걸 배우면서 개발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조금 생각의 변화가 있다 그러면 예전에는 아이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재 교육원을 가기 위해서 혹은 경시를 잘 보기 위해서 사고력을 했다고 한다면은 지금은 사실 영재 교육원이나 아니면 특목고 입시라든지 이런 데서 사고력의 중요성이 많이 낮아졌어요. 꼭 해야 거길 패스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고력은 뭐가 의미가 있냐? 그럼에도 왜 사고력 교재는 여전히 팔리고 시장에서 의미가 있고 아이들한테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문제에 대한 적응력 같아요. 적응력. 우리가 중등에서는 유형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유형만 딱 본인이 빨아들이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다 쓰기 때문에 새로운 유형을 그때부터 받아들일 시간이 없어요. 새로운 방법을. 하지만 초등에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네. 우리가 중등에 방정식을 알고 나면 쉽게 풀리는 문제도 표로도 풀어보고 그림으로도 풀어보고 뭐 간단히 생각하여 풀어보고 단순하게 해결하기도 풀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잖아요. 네. 그게 초등이니까 애들이 귀찮게 하려는 게 아니라 그 방법 중에 한두 가지만 나중에 중고등 때 어떤 문제를 풀 때 한두 가지만 내가 옛날에 그렇게 풀었는데 그 방법을 한번 해볼까? 이것만 해내도 그 문제 하나를 딱 맞추고 안 맞추고가 사실은 상위권과 중위권의 그 경계선인 겁니다. 네. 그래서 사고력 문제는 현재 이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오고 교과 성적이 잘 나오고 이런 데는 의미가 없어요. 고등 때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혹은 초등 때 아이들이 기존에 해야 되는 것들에 조금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지겨워할 때 조금 다른 것도 제시해준다. 네.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을 수 없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럴 때 소개해주는 역할로 조금 가볍게 생각을 하시고 그럼에도 조금 재밌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네. 생각한 게 저는 팡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학원에서 굳이 수업을 듣지 않고 엄마쌤 여러분들이 아주 머리 아프게 수업 받지 않아도 풀 수 있는 교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사고력 교재가 이제 모든 중위권 혹은 교과를 동시에 병행하는 친구들을 할 수 있는 사고력 교재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개발했으니까 뭐 저희 의도에 항상 좋지만 또 실제 풀어보시면 안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뭐 의도에 되지는 않으니까 네.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한번 보시고 저희한테 많은 의견을 주시면 또 앞으로 개발 방향에 또 많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단계 얘기 많이 해드렸는데요. 그래도 계속 단계 얘기를 궁금해하셔서 마지막으로 교재와 진단 테스트 얘기를 마지막으로 한 번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여기 잠깐만 한번 알겠습니다. 가까이 지금 일단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SPA 단계 연령 한번 네, 짚어드릴게요. 6세, 7세, 1학년이 현재 개발되어 있고요. B단계, 즉 2학년부터는 내년 2월부터 순차적으로 2달에 한 단계씩 개발돼서 내년 한 가을, 겨울쯤에는 다 완료될 예정입니다. 6학년까지 모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 나이 단계 선택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재학년을 권하되 플러스 마이너스 2가 기본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낮은 단계도 2단계 정도 낮은 거, 높은 단계도 2단계 정도 높은 걸 추천드리고, 만약에 진도를 좀 빨리 나간다. 그럴 때는 교과 개념이 막히지 않는 것 정도로는 더 빨리 나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진단 테스트도 마찬가지로 진단 테스트도 지금 현재는 요래요. 우리가 이걸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대략 한 문제 정도 틀려서 한 85점 정도가 나오면은 그 단계 또는 그 상위 단계를 권하고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좀 성취도가 낮다. 그러면 그 단계 혹은 우리가 한 60점 정도 밑으로 나온다. 그러면 그것보다 조금 낮은 단계를 권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저희가 이 교재 안에서만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기 때문에 좀 다른 진단 테스트도 많이 받아보시고 네. 이 교재를 쓰고 싶은데 어떤 단계를 풀어야 되지? 우리 애가 솔직히 사고력 얼마나 하는지 아는지 처음 절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참고 용어로는 교재를 구매하지 않으시더라도 꼭 한 번씩은 풀어보고 여기 있는 문제들은 다 여기 있는 문제들을 변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제들이 여기 나오는구나. 또 여기 있는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는 구조가 여기 나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교재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문제를 읽고 푸는 거에 그치지 마시고 이걸 가지고도 소통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상업적으로만 활용하지 않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퍼가셔도 되는 소통하시면서. 문제니까. 네네. 또 아이가 이거 해보니까 애가 좀 패턴이 약하네, 유추가 약하네 이런 거 알고 계시면은 또 도치만 카페나 저희 카페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게 약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소통도 할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많이 널리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저희 이제 인사드릴 건데요. 저희가 네. 이제 내년부터는 수라방이 이제 바뀌어요. 네, 네. 자, 내일은 2020년 수라방 마지막 막방이거든요. 내일은 메타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대치동에서 유명한 학원이에요. 내일 또 스타 원장님께서 네, 오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피디더 클래식 학원의 부원장님, 저희 정혜진 부원장님 모시고 내 아이 메타인지 높이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내일 방송은 정규 우리 수라방 방송이 막방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다시 또 만나 뵐 건데요. 소장님은 여전히 밤 11시에 우리가 만나는 거죠? 네네. 저는 밤에 찾아오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요, 오전에 11시, 그리고 밤 11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만나 뵐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요즘에 우리 C2M 제품에 대한 관심들이 너무나 높아지다 보니까 급하게 이런 공구를 하고 있는데 막 댓글로 너무너무 질문이 많으세요. 그래서 네. 이거 단순히 댓글로만은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도치만 매니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급하게 라방을 잡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긴급 라방을 편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내년에는 좀 더 자주 만나 뵙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려운 점, 힘든 점 있으시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필즈앤 카페, 도치만 카페에 글 남겨주시고 소통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은 밤 11시 아니고요. 오전 11시입니다. 저희 내일 마지막 방송도 본방 사수해 주시고요. 저희 이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팡세 출시된 거 너무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네. 네, 저 오늘 지금 공고 오늘 오픈했습니다. 오늘부터 공동 구매이니까요. 팡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팡세 저 엄마 열공, 아이 열공 잊지 마시고 신청하시고 함께 또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코로나 조심하세요. 네.